이곳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페이지 할 차례고 하면 225페이지 4의 마지막 한차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셋째 한차례예요. 예, 오늘부터 저기 불교 방송에 자비선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불교 방송에. 라디오. BBS요? 마포방송. 네? 마포방송. 무명을 밝히고 하는데. 다시 보면 안 되죠. 몇 시에요? 우리 TV로 나오는데요? 410에서는. 라디오. 이분이 라디오. 아니요. 마포방송이라고요. 네. 텔레비도 또 나와요. 네, 라디오에서 한 거 TV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예. 하여튼 이거는 라디오예요. 223번이고 220 저기 번호가 있어요. 230. 불교 TV에서는 제가 요청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언제 해달라는 아마 요청이 오면은 불교 TV에서는 자비선 강의를 그는 TV에서 하기로 했고요. 기회 봐가지고 BB에서도 아마 스님이 하시면 인연이 되면은 하시는 거 텔레비도 다 나와요. 그래요? 예, 그대로 나와요. 그 마포방송에서 그대로 하다가 나와요. 보여요, 화면에. EBS 불교방송이라고 나 KBS.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혹시 자비선이 또 널리 또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셋째 봅시다. 224페이지. 무상을 보며 무상 속에서 무와 공을 보고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상, 우리는 보통 무상을 변화를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시부터 그게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겉은 변하지만 속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성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쓰라는가 하면은 무아와 공을 쓰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멸하는 속에서 생멸하지 않음을 봐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게 불생불멸을 얘기할 때 어떤 실체성이 있는 유죠. 이렇게 보는 쪽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공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유니까 아가 되겠죠. 아가 이가 들어가는. 이 유아가 불생불멸이다 하는데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게 뭔가 하면은 유아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유아는 또 그것이 또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일에 이 유아가 인식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자, 인식이 된다면 여기서 봐가지고 인식이 된다면 이 유아는 유아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인식된다면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불생불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은 인식이 돼요. 인식되는데 이놈은 불생불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 왜 그러나 비어 있어서 그런 거죠. 유아가 아니라서. 비어 있다 하는 거는 가능을 얘기합니다. 가능태로만 존재하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일어나도 본질은 늘 비어 있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무상 속에서 불생불멸. 생멸은 무상이니까요. 그래서 불생불멸은 무와 공입니다. 무상 그대로가 무아이며 공이며 불생불멸 열반입니다. 존재의 무상함을 관찰해 보면 형상과 색깔을 잡거나 묘사할 수 없어서 생각할 수 없으니 인식할 대상이 사라져 마음의 고요함과 깨있음의 지혜가 일어나며 궁극의 일체가 그대로 열반을 정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수행을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본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을 잘 듣고 이 공이라든 무상에 대한 이해가, 사유를 통해서 이해가 철저되어 있으면은 이게 수행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먼저 뭐가 생겨야 되는가 하면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깨 있어야 됩니다. 이 깨 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깨 있는 상태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의식이 깨 있는데 이 깨 있는 게 안 바뀌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뭐로 온다면은 무상도 제대로 보고 무아라든지 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막대기가 하나 써 있다. 막대기가 써 있는데 그 주변에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은 어때요? 이 막대기가 있는데 주변에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 막대기 입장에서 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뭘로 보입니까? 그 환영이죠, 환영. 그죠? 그 마찬가지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안 바뀌는, 막대기 같이 안 바뀌는 게 있다. 주변에 몸의 현상이라든 정신현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더라도 의식이 딱 깨있는 상태가 되면 저는 이게 환영인 줄 알게 됩니다. 환영이 다른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 그럼 의식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알아차리면 할 수밖에. 대사가 일어나는 것마다 즉각 아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게 즉각 아는 이 알아차림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망상이 아니에요. 막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즉각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거 결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발전하는 거?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다 뭐 어느 순간 보면 눈을 감았다 떴다 해도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게 딱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가면은 몸이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현상들 다 환영인 줄 알고 일상생활도 의식이 깨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도 보면 다 환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고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의식이 깨있어야 된다 얘기죠. 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속을 깨뜨려 보는 것도 그런 거죠. 그게 심리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관찰 대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초기 경전부터 관찰 대상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수작용, 각가지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심연,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의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수, 신법이 관찰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죠. 이 하나로 뭘 통일을 하느냐? 진여로 통일을 하는 거죠. 진여로. 진여가 어려우니까 바로 이 공성 하나로 통일 관찰 대상으로. 여기 이제 대승불교에서 관찰 대상을 통폐합, 요즘에 말하는 통폐합을 하나로 딱 해버려요. 공으로.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과 있는 게 그래서 뭔가 하면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성에 대한 이해. 그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해가지고 공성이 뭔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수행할 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감각이라든지 또는 이게 마음의 현상이든지 또는 의식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 하나로 전부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이 공을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면 무상 관찰이 돼요. 두 번째 공고, 세 번째 무하고, 네 번째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이제 무상고, 공 이렇게 해가지고 삼법인 관찰로 마지막으로 공을 태합해서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비수관도 대상이 4개가 되는 거죠. 무상, 고, 무와 마지막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상 관찰을 잘 하면은 모든 걸 변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괴로움을 확실히 알면은 내 뜻대로 될 수 없다고 할 때 무아인 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무아를 통해서 이제 공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직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공에 대해서는 추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사유를 좀 철저히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면 할수록 수행 대상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가 쉬워지는 것도 이게 그런 겁니다. 요건 이제 세 단계를 나눠서 얘기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몸의 형상의 색깔, 5대 현상을 관찰하고요. 두 번째 현상의 움직임, 변화를 관찰하는 게 무상이죠. 세 번째는 이제 무상 속에서 뭘 관찰하느냐?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찰하는 순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현상을 관찰하는데 현상은 대개 5원소의 현상들이에요. 5원소. 흙, 물, 불, 바람, 후공. 5원소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그냥 처음에는 관찰하다가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이런 현상들이 매 순간 변한다는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무상이 이제 관찰이 되면은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무상 속에서 뭘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무아와 공을 관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무상 관찰을 할 때 모든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상들. 각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상이라 하는 이 하나 가지고 일체 모든 걸 보고 안다 했죠. 이게 이제 총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이제 보면은 이 어깨에서 일어나는 사람, 머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이 허벅지에 있는 사람, 발에 일어나는 무슨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걸 전부 다 뭘 하나로 통폐합하는, 무상하다 하는 하나로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든 무상으로 보는 거죠. 무상 하나로 깨뜨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속에서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요 중간에 이제 이야기하자면 고가 있는데, 괴로움도 이제 무상하니까 괴롭다. 괴로움을 관찰하면 좋지만, 바로 그냥 무상이 곧 무하고 공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이 변하는 것 속에서 그 다음에 무아를 관찰하는 거죠. 변하는 걸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아예요.
그래서 이제 무 하나로 이제 통폐합을 하는 거죠. 모든 대상. 그 다음에 그 깊이 들어간 내전 실체가 없다는 공 하나로 전부 통폐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어. 방법을 잘 알면은. 그런데 이제 그 점검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 길을 잘 몰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일단 일어나는 현상하고 강의 내용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점검을 사실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자 길을 제대로 이제 갈 수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보면 매 현상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수행 점검해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 현상만 계속 이야기하면 뭐가 현상 생겨, 뭐가 생겨,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밀고 당기는 한다, 빛이 나타났다, 뭐가 보인다, 막 이러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생기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오는 거죠. 일어나는 곳이,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지, 사라지는 끝이 있느냐, 일어나면 사라졌는, 사라진 곳을 한번 찾아도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조금 확인해 가는 거죠. 말하다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 이제 무상 속에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니까. 부산의 선행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늘 이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을 이제 관찰하는, 그 늘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통폐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이제 공 하나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얘기하자. 많은 일이 쉽습니다. 말은 쉽다 하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건 실제 수행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수행할 때 참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 그런 것도 현상이에요? 예. 그것도 현상. 보이는 거, 냄새 나는 거, 소리 전부 다 현상입니다. 느낌 이런 거. 생활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것도요. 예, 그럼요. 꿈 그런 것도요? 그럼 꿈도 그런 현상이. 저 누구야? 네.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 기도하니까 뭐 몸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막 대단한 경계인 줄 막 얘기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좋은 현상입니다. 알고 보면.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 그런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게 첫 번째 현상에 속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걸 갈등 같은 그런 걸 이제 뭘로 해소하는가 하면은 무상하다든지 이것이 괴로움이 고락하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되면은 벌써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예. 금강신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감노수하고 지금 감노수하고 오색차 명상을 공양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풀었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비심으로 한대 가니까. 자비 마음이 막 일어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두 번째 단계에 속해요. 스님 그러면 이제 뭐 스님한테 이렇게 재점검 그런 건 안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불교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게 내가 좀 변했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이제 변했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뭘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좀 이렇게 이제 간대해주고 네.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 생각을 좀 막 부정적으로 넓은 정도로 하고 변화의 과정도 그렇지. 하나의 친척이 돼서 막 씹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뭔가 법문을 수행보다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요거는 실제 수행에서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는 거.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그것도 해당되죠. 법문을 많이 들었어. 생활에서 종교생활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많이 이렇게 봤다는 거를 그렇지. 내가 나를 봤다는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를 보는 건 아주 저게 좋아지는 거예요. 샤티가 챙겨가지고. 예. 보살님은 뭐
벌써 냈어요. 아, 점검은 저기 받으려고 냈는데요. 예. 수행 중에 스트레스가 오는 건 정상입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오는데. 수행 중에 스트레스 온다면은 자, 그 점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왜 스트레스가 오는지. 수행 중에서 스트레스 오는 거는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뭘 체험을 한다든 이런 마음이 판 때문에요. 어? 판 때문에 나타나는 아, 그 표상 때문에 그 스트레스. 근데 그거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회로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뭐 세차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인연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 트라우마예요. 네. 예, 트라우마를 내가 옛날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시 재생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환영이 내가 지금 과거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 거고 환영이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봐야 돼.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내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거든. 정보 옛날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타났다 하는 건 하나의 정보 형태로 있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마치 TV에서의 그 드라마와 같은 거거든. 우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영이 지나지 않고 이 실체성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냥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끌려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은 좀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이 무상하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반복 올라오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예, 계속 반복 계속 올라오다가 날마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건강신보살님도 마찬가지거든. 계속 트라우마가 올라오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공양 올리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모든 게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즉각 알아차림하는 게 중요한데 지켜보는 것도 알아차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잘 지켜보기만 하고 하다 어느 순간 이게 변하는구나. 이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그때 올라오는 지금 올라오는 또 내일 또 조금씩 다르는구나. 이런 것은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그 힘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건강신보살님은 책을 내서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드라마틱의 내용들이 근데 그것을 수행으로서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간다는 게 아주 그것도 이제 사람과 연민심으로 해소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 무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더 이제 수행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는. 그 저기 뭐고 명징이 보살은 저기 뭐고 무수탄가가 열심히 수행했잖아요. 무수탄가가. 네? 겨울에 집동수가 때서 해요. 1월달에 자 이제 그 다음에 225페이지 수행 방법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죠. 벌써 시간이. 시간을 어쩌다고 일소리도 안 났는데. 아니다, 그냥 안 써야 돼. 예? 안 써야 자, 자선. 자선은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입니다.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영향으로 곧 몸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 생각, 움직임을 쉽게 표척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과 영상 그리고 감정, 생각의 흐름 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선입니다. 이 앉아서 선한다는 자선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몸을 움직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그럼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건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움직인다 하는 건 접촉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 얘기를 해야지. 네, 마무리 짓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해심일경이 보면은 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어요.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체가 성숙되도록 하고 유지되도록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타나식 몸속에 들어가서 몸을 의지한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안액동사 좋고 싫어함을 같이 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몸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식이에요 이게 몸이.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이제 아비달마에도 뭘 얘기하는 거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선을 딱 이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제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은 하나의 그릇이라 보고 이 아리아식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그릇이 움직이지 않아 물이 흔들림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자선 상태예요. 예.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선을 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몸을 움직여서 수행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몸을 자기가 움직이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몸을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들어가죠. 움직이니까 뭐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의도에 의해 가지고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부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의념을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움직이자 상상의 손, 몸은 안 움직이죠. 상상의 손은 마음이죠. 마음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극을 주어서 뭔가 마음의 반응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이 뭔가 마음이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트라우마 같은 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과거 인연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몸을 움직여버리면은 이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좀 다시 설명을 하는 걸 하고 자비수감 해야 되겠죠? 오늘 뭘 할까요? 그래서 따뜻한 손. 그러면은 지수화 오늘 풍 바람입니다. 바람의 소리고요. 이 바람은 뭔가 하면요. 바람의 특징은 이 움직임, 이 바람이 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니까, 이 바람 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상의 손으로서 이렇게 딱 쓰다물 때, 그 사이 바람이 일어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이 바람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위에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그럼 이 흙, 물, 불은 이 세 가지는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럼 흙은 이 부드러움이죠. 물은 이거는 이제 스며드는 거고요. 불은 이건 태우는 겁니다. 그죠? 태우는 것이고, 또 따뜻함을 얘기합니다. 따뜻함.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의 손을 쓸 때 부드러운 바람도 괜찮고요. 스며드는 바람도 되고요. 또 따뜻한 바람도 가능합니다. 바람의 손. 다만 그 바람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중요한 건 내쉴 때 몸에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네. 척추는 이제 고추 세웁니다. 허리를 쭉 펴가지고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을 쭉 봅니다.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 속에 관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자정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음의 손, 두 손을 이제 바람의 손으로 상상하십시오. 만일에 이제 바람을 이제 강력하게 일으키고 싶으면은 손바닥을 녹색의 손으로 만들면 돼요. 그 녹색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색깔입니다. 자, 정수리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나는 상상하십시오. 부드러운 바람도 좋고 따뜻한 바람도 좋습니다. 바람이 몸속에 스며든다고 연상해도 상관없고요. 자, 정수리를 쓰다듬고 이마, 눈, 눈썹을 쓰다듬어 줍니다. 바람이 일어나도록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귀 뒤쪽을 좀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어깨를 쓰다듬고 다시 뒷머리, 귀, 뺨, 이쑤시개를 쭉 쓰다듬어줍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정수리부터 해서 어깨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바로 의와 관계되는, 마음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코부터 이제 단전까지 할 텐데, 코부터 단전까지는 언어와 관계되는, 입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예요.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부위가 작은 거는 손을 작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인중, 입술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입 안에 치아와 잇몸이 있을 거예요. 자, 쓰다듬어 줍니다. 아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쓰다듬어 줘요. 자, 혀를 쓰다듬어 주시고, 혓바닥, 혀 뒤쪽까지 다 쓰다듬어 줍니다. 입천장 쓰다듬고, 잇몸과 치아를 쓰다듬어주고 입술로 나옵니다. 자, 입술과 턱을 쓰다듬어주시고, 자, 목을 쓰다듬어줍니다. 목 중에서는 목에 보면은 중간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을 쓰다듬어 줍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슴을 쓰다듬어 주세요. 가슴에서 명치를 지나서 배꼽에서 단전, 아주 부드러운 바람을 쭉 이렇게 쓰다듬을 때 바람이 쭉쭉 일어난다고 연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허벅지 쓰다듬어 줍니다. 무릎을 쓰다듬고,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과 발등, 발가락을 쓰다듬어 줍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쭉 쓰다듬어 주되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발바닥,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아주 부드러운 바람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무릎에서 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오른쪽 허벅지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무릎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무릎에서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으면서 발목까지 쭉 내려가고요.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쓰다듬을 때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세요.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발목을 쓰다듬고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올라 무릎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꼬리뼈, 미골이라는데 꼬리뼈에서 뒷목까지 24마디의 척추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쓰다듬어줍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십시오. 그리고 등짝 전체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쓰다듬어줍니다. 어깨 쪽지 쓰다듬어 주시고, 자, 어깨를 쓰다듬고, 자, 왼쪽 어깨에 기다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기다랑이 밑으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갔다가 다시 기다랑이 쭉 올라. 기다랑이 면역력하고 관계되는 부위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에서 발끝, 그 다음에 발꿈치가 손꿈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손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손목에서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자, 발꿈치까지 쭉 올라갑니다. 다시 어깨까지 쭉 올라가고요. 왼쪽에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옵니다. 기다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기다랑이 아래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어깨에서 발꿈치에 손목까지 쭉 쓰다듬어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손바닥에서 담으시고 손목에서 담고 쭉 상황에서 팔꿈치 어깨까지 쭉 올라옵니다. 자, 뒷목을 쓰담아주시고 뒷머리와 귀를 쓰담아주시고 자, 뺨과 턱을 쓰담아주시고 자, 입술을 쓰담고 인중 코를 쓰담아주시고 눈과 눈썹을 쓰담고 이마를 쓰담아주시고 그다음 정수를 쓰담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정수리에서 다시 이제 처음 시작한 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재차 시작을 해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토크. 단마 토크 시간입니다. 집에서 할 때요. 네. 이게 그 지수학원 갖고 가면서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그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집중 잘 되는 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걸 우선 하시고요. 집중이 안 되는 손이 있다면은 그 손하고 자기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어요. 몸하고 몸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것도. 그건 잘 살펴봐야 돼요. 잘 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8참여를 하고 나면 그 몸이 그냥 무슨 원통처럼 이렇게 딱 손이 이렇게 붕 떠서 잘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그 상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접촉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그 기운이라든지 있으면은 그 기운을 이렇게 담아주면 돼요.
그건 자기 몸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 변화를 관찰합니다. 집에서는 자꾸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자꾸 밖에 소리가 자꾸 들리고. 예, 그 사실 수행하는 소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를 방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 소리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 알아차리면 안 돼요. 알아차리고 그냥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해도. 예? 억지로 해도. 네,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방해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를 우리를 방해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를 오염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소리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방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방해 놓는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 놓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차림을 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것이죠. 내가 알아차림해야만 의식이 깨어나니까. 근데 알아차림하고 그냥 또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예. 그 명상 중에 콧물이 좀 지저분한 말씀인데요. 콧물이 그냥 줄줄 내려오길래 저는 실제 상황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닦고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구나. 네. 그때도 속았구나. 그때 제가 마음에 건강에 대한 애착인지 아니면 그 전에 집착인지. 콧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그 하나의 영상이거든요. 예. 영상인데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의 영상이죠. 빨리 알아차리고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무상 관찰하면 돼요. 그게 코로 흘러내리더라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대상이 이제 실체하지 않는다 하는 진실을 알게 될 때 또 하나의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뭔가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뭔가 고기 쭉 간질간질하면은 그 의미부여하고 이러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줄줄 많이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실제인 있죠. 줄 알았어요. 예. 또 없어요? 스님 간질보다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요. 뭐 자기 감노소 하는데요. 보면에서 꽃이 막 나오고 어디서? 보면에서 꽃이 막 나오고 몸에서? 관세음보살님 보병 그 감노소 병에 있어요. 꽃이 막 나오면 얼른 물로 박아서 물로 또 박아봤거든요. 근데 또 꽃이 나오고 네. 없어지고. 그럼 꽃을 완전 이 꽃 자체가 물이라 생각하고 쭉 부으면 돼. 아 그렇게 하고 꽃도 관세음보살님 다 없어지고. 없어지면 다시 또 올리면 돼. 네. 예, 그렇게 없어진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고 없어지면 다시 또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면 집중력, 그게 집중력 키우는 방법이 그 자체가.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간신보살도 내 마음의 표현이고 꽃도 내 마음의 표현이고 물도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니까 내 마음을 다시 써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 대개 사마타 수행에 속해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상상해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 생각하면 곤란한 게 청전 도래는 약 40가지 방법이다. 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무량 수경에는 16관상법, 관상이라는 말 자체가 볼간자 생각상이거든요. 관상법이죠. 관상법. 관상이 생각상이 이게 이미지예요.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하는 사고 실험하고 같은 거죠.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상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 그에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구에 상둥이에 있는데 한 명은 피테스로 우주사고 20강년 지나서 다시 돌아왔다. 20년 만에. 지구에 있는 상둥이 형제는 늙었지만 자기는 안 늙었다. 빛도 속도로 갔을 때. 이런 이야기 이제 상상 속에서 이루고 그렇게 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이 정립돼 나오듯이 불교에서도 이렇게 관상을 통해서 집중과 집중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미지를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라지면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상하는 방법. 또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몸에서 이렇게 몸에 뭐 이렇게 비누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막 뽀글뽀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실질적인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마 관계가 뭐 없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정말 몸이 이상한 데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탁 막힌 증상이 있거나 까맣거나 손에 이렇게 잘 댈 수 없거나 상상의 손 근처도 못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감각이 없는 같이 까맣고 이런 현상도 있긴 있어요. 금강신보살님이 제가 그거는 체험했어요. 제가 재작년 5월 달에 5월 말쯤에 아마 뇌경색이 왔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는 상태였었거든요.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는 것만 이제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뭐 물체의 크기라든지 그런 거 분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생각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증상에 대해서 혹시 뇌경색이 왔을까? 아니면 치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밤새도록 그 가스 히터를 틀어놔서 그게 이제 무산소증, 저산소증 증세인가 싶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제 스스로 이거는 저산소증으로 일어났던 증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감노수법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시는 그 정한성 보살님께서 그런 증상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광명수법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광명수법을 배워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손에서 왜 그 빗을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까만 원반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딱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투과가 되고 밑에서부터는 위까지 투과가 되는데 딱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되면서 아주 까맣게 빛이 투과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아주 까만 원반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과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투과가 안 돼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투과가 되는데 여기는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상을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빛을 강하게 한번 해갖고 따뜻하고 강하게 해갖고 계속해서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한 3일 정도 갔고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는 아주 깊은 짙은 구름이 이만큼 있어요.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한 2, 3일이 더 가니까 짙은 구름에서 그 다음에 하얗게 변하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뇌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둔한 감,
그다음에 그런 감각이 그렇게 까만 원반처럼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이제 희소가 되면서 지통 구름이 얇게 펴지면서 중간에는 이렇게 구멍 사이로 빛이 투과가 되는 게 내 신체적으로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5월 말쯤에 그랬는데 6월 22일경에 이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결과를 볼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서는 그냥 아니야, 그냥 이 가스 저산소증에 의한 거야? 그리고 내 판단에 이제 그렇게 맡기다가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는 또 집중을 해서 이제 명상을 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막 분산돼 있다가 이게 생각이 모아지더라고요. 모아지면서 이거는 조금 이상한 증상이야. 이거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야. 그게 이제 생각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2일 날 이제 가서 진찰을 할 때 이 현상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 크기에 대해서 분간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끝에 끝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탁자 옆에다 놔서 이제 뭐 주스 같은 거 다 없애려다든지 뭐 이제 그러한 현상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명상을 통해서 이제 내 집중을, 정신을 막 집중을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그런 답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은 뭐 의사들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내가 느낀 거니까 눈으로 보였던 거, 이제 그런 것만 이제 동전 크기라든지 냄비 크기라든지 그런 거 분간 못했던 거, 그다음에 시간적인 차이,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CT를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느꼈던 그거는 여기에 나타났던 그 까만 원반이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냄비 크기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느꼈던 거는 여기에 진짜 까만 원반이 딱 있는 거, 빛이 추가가 되지 않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희한하고 이제 그 체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정신 집중을 해갖고 내가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랬던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뇌경색이 왔던 원인은 이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그 뇌경색까지 오는 거였었는데, 그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렸을 때서부터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여태껏 지내왔던 거죠. 근데 명상을 하다가 보면은 가슴이 막 답답하고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밤을 이제 꼬박꼬박 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가 저는 어느 세차장에 가서 그 세차하는 호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 옆구리에다 끼고 제가 심장을 탁 꺼내가지고 막 그걸로 씻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현상은 그 심장을 막 씻고 있으면 거기에서 막 표정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만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도 답답했고 진짜 여기에 까만 원반이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 게 명생이었던 것 같아요.